벙커 하면 군대, 요새, 비밀기지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벙커들이 최고급 호텔이 되고 또 금괴를 보관하는 곳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스위스에서는 수많은 벙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윤기 PD가 새로워진 스위스 벙커 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알프스 산맥 북동부에 위치한 리기산. 해발 1800m, 사시사철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리기산은 알프스 산맥 중에서도 여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리기산 기슭에 위치한 비츠나우. 이곳에 이색적인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자 동굴 속 요새가 드러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스위스 포병 부대가 주둔했던 비츠나우 벙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스위스 정부가 벙커 폐쇄를 결정하면서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두꺼운 암벽 속,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공간. 1943년에 완공된 이 벙커에는 200여 명의 포병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는 물론 부상자를 치료할 의무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관광객들도 벙커의 모습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요새의 존재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수십 년간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We knew about this bunker, but we never can go inside. And now it's since a couple of years we can visit this. Now I was interested to see what is it exactly inside this. It's unbelievable what they have built here, the size of this bunker. People must have been living here, so cold, a little bit wet, no outside sunshine, no nothing. 스위스군은 왜 깊은 산속에 요새 벙커를 만들었을까? 벙커에서 외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망대. 이곳에선 비츠나우 마을과 루체른 호수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군은 암벽 속에 큰 대포를 설치하고 이곳으로 침입해 올 수 있는 적군을 산 위에서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쟁 당시 비츠나우 마을을 지켜주던 벙커는 이제 온전히 마을 주민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1995, the army decided to sell the fortresses, and the community down in Vitznau was very much interested to buy it, and finally they could buy this fortress for around 40,000 Swiss francs. 스위스 정부는 이 벙커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주민들에게 싼 값에 팔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이 쓰던 시설들을 활용해 박물관을 만들고 벙커 호텔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룻밤을 이곳에서 묵는 비용은 우리 돈 약 10만 원 정도. 연간 10,0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And especially for the younger generation, it's really something which they appreciate very much to stay here inside overnight. 벙커의 변신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스만 씨도 얼마 전 한 벙커를 매입해 최고급 호텔로 개조했습니다. Bunker from the Swiss Army built during 1939 till 1999.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접경 지역인 고타르 지역. 눈이 녹는 5월이 돼야만 호텔이 문을 열지만 제작진은 호텔 측의 허가를 받고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방향이 지금 얼마 전 내린 폭설에 쉽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 What is altitude from
around? Here's about 1,400 meters, 1,400. and up there is 2,050. Usually, if everything is okay, 호텔까지는 아직 눈 덮인 고개를 하나 더 넘어야 하는데요. would be a big problem. 하지만 산사태까지 있었던 뒤라 호텔로 가는 길은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호텔을 직접 찾아가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발 2000m 고지의 최고급 호텔은 어떤 모습일까? 스위스 남부 고타르드에 위치한 라클라우스트라 벙커 호텔. 벙커만의 독특한 구조와 세련된 인테리어 때문에 약 45만 원 정도의 비싼 숙박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이스만 씨는 호텔 개조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요. 그는 벙커 호텔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Our marketing idea, we want to show them the Swissness. Fight during from 1939 to 1945, that was Swissness, that it was neutral Switzerland. Eines gestalteten Mannes. 벙커의 본격적인 시작은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치 독일군은 폴란드에 이어 프랑스까지 침공했습니다. 독일과 이웃한 스위스는 당시 끝까지 중립국을 표방했는데요. 하지만 전쟁 준비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알프스 산맥 곳곳에 벙커를 만들어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알프스의 깊은 산속에서 전쟁을 대비한 겁니다. 그렇게 2차 대전 이후 스위스 전역에 22,000여 개의 군용 벙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전쟁의 포화에서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냉전 시대를 맞은 스위스 정부는 민간 벙커 건설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수만 해도 전국에 걸쳐 27만여 개. 이곳은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벙커입니다. 1970년대 만들어진 이 벙커는 약 2,500명의 사람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병원시설은 물론 생활용수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식사에 필요한 모든 조리도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체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 외부의 아무런 도움 없이 수천 명의 시민이 2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습니다. Beziehungsweise öffentliche Schutzräume wie private Schutzräume, weil der Bund, die Schweiz, es vorschreibt, dass jeder Schweizer einen Schutzplatz hat. Dies ist beinahe erreicht. Wir haben einen Deckungsgrad von ca. 95%. 세계의 돈이 모인다는 스위스 금융계에도 벙커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츄리히 중심지에 위치한 한 귀금속 판매사. 유럽에서 꽤 알려진 이 회사는 수년 전부터 금주화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수금속을 취급하던 회사가 금에 주력하는 이유는 금이 가진 가치 때문입니다. A lot of people realize that this finally just money, paper money. So they look for real assets and they come to gold because gold is independent. You have 24 hours of price around the world. That's the asset what people look for. 회사는 금주화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지하 벙커를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한 금주화를 벙커 깊숙한 곳에 고객 대신 보관해 주는 겁니다. 이들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They are very wealthy people, so they have not only 1 kilogram of gold, they have a lot of. They do not want to store it
in the system with banks, so they can't store that at home for security reasons. 스위스 남쪽에 위치한 아팅하우젠.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곳에도 1935년 만들어진 벙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보안업체가 이 벙커를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는 기업들의 데이터 저장소로 벙커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출입구부터 경계가 삼엄합니다. 벙커의 출입은 철저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은 물론 홍채와 지문을 등록해야만 출입이 허가됩니다. 그리고 수차례 확인 작업을 다시 거쳐야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Perfect. Well done. 입구의 철문은 그 두께만 자그마치 40cm. 1000m 깊이의 암벽 아래 만들어진 벙커. 이곳은 스위스 연방군의 사령부로 쓰이던 곳입니다. 데이터 저장소로 이용되는 지금도 그때의 모습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2010 ungefähr haben wir uns entschlossen, diesen als Datencenter auszubauen. 데이터는 어떻게 보관되고 있을까? 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극히 일부 공간만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데이터는 케이블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일반 사무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곳에 두는 걸까? Was wir natürlich nicht hoffen, einen Terrorismusakt gibt, dass wenn eine Bombe explodiert. Wir sind mit unserem Bunker gewappnet, dass wir einer Bombe von 20 Megatonnen standhalten. Von der Anbindung her sind wir auch sehr gut bestückt. Sicherlich müssen sensitive Daten mit speziellem Equipment gesichert werden. 모든 장비는 외부 원격 관리로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입을 제한해 보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고객인 기업들은 이곳에 데이터를 맡긴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So we were looking for a facility that was highly secure. When we visited this facility, this was the one that presented the best security options for the services that we needed. As you can see, security is a big issue. 이 벙커의 자랑은 또 있습니다. Our famous door. 바로 이곳만의 특수 냉각 시스템입니다. The servers generating a lot of heat, and this has to be cooled. And on our SLAs, service label agreements, we provide to the customer a stable temperature. And that's why we have to cool down the system. 대개 에어컨을 가동시켜 서버에 열기를 식히기 마련인데요. 이곳의 냉각 시스템은 그야말로 획기적입니다. 바로 알프스의 빙하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군 벙커 시절 군인들의 식수로 쓰던 빙하수가 이제 서버의 냉각수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냉각 방식은 시설 유지 비용도 크게 낮췄습니다. Bitcoin und PayPal und so weiter. Also ich gehe damit eins, dass wir sagen können, dass die Daten die neuen Währungen sind in der Zukunft. Behaupten, dass jede Firma, die sensitive Daten hat, diesen Bunker nützen sollte. 스위스의 벙커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중립 지위를 유지하고 냉전의 시대를 버티게 해준 스위스의 벙커.
그 진화가 어디까지일지 주목됩니다.